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알제리 대 아랍에미리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제리는 이번 대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원에서의 피지컬 우위가 확실히 드러나고 전방 전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상대가 라인을 내릴수록 중거리와 측면 돌파가 동시에 위협이 되는 구조다. 경기 전체의 템포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세컨볼 회수도 확실하다. 전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흐름이 흔들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번 UAE전 역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UAE는 조별리그에서 기복이 있었고 수비 집중력 문제도 자주 노출됐다. 피지컬 열세를 인정하고 라인을 내리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역습 상황에서 귀화 선수들의 개인 기술을 활용한 한방이 유일한 해법이다. 중원 싸움에서는 밀리는 흐름이 예상되어 공 점유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플랜 자체가 단순해 변수 창출 능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알제리의 공세를 장기간 버티기에는 체력 부담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전력 피지컬 에너지 조직력 모두 알제리가 앞선다. UAE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해도 경기 흐름 자체는 크게 밀릴 것이다. 알제리는 중원 장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파상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UAE가 역습 한 방으로 변수를 만들 가능성은 있으나 성공 확률은 낮다. 전체적으로는 알제리가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끌며 우위 속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두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니온은 강한 압박과 수비 블록을 기반으로 버티는 축구가 핵심이다. 홈팬들의 열기는 분데스리가에서도 손꼽히는 무기다. 득점력은 부족하지만 실점 억제력은 여전히 준수하게 유지되고 있다. 중원의 케디라가 살아나면 경기 안정감이 확 올라간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가 잦다는 점은 부담이다. 라이프치히전 역시 버티며 카운터를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이프치히는 압박 강도와 경기 템포에서 리그 최상위권이다. 디오만데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방 침투는 우니온에게 큰 위협이다. 전방 압박이 강해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패스 템포를 끌어가는 모습도 매우 안정적이다. 다만 우니온의 홈에서는 점유율 우위에도 불구하고 자주 고전해왔다. 이번 경기 역시 상대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가 핵심이다. 전력 차는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우위다. 우니온은 홈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득점력 한계가 명확하다. 라이프치히가 선제골을 넣지 못하면 경기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인 기량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더 많은 찬스를 만드는 팀은 라이프치히다. 세 번째 경기 US 레체 대 피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체는 잔류 싸움 중이지만 홈에서는 집중력이 크게 올라가는 팀이다. 팔코네의 선방 능력은 리그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며 팀 안정감의 핵심이다. 측면의 반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 경기력도 함께 상승한다. 중원은 다소 가벼우나 활동량은 좋은 편이라 홈에서 라인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득점력은 낮지만 상대가 밀집하면 중거리와 크로스를 적극 활용한다. 이번 경기는 잔류 경쟁팀과의 맞대결이라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피사는 쉽게 지지는 않지만 쉽게 이기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무승부형 팀이다. 수비 블록을 두텁게 유지하며 버티는 운영에 장점이 있다. 중원에서의 압박 밀도는 높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공격 패턴이 단순하고 결정력이 떨어져 득점 기대치가 낮다. 측면 침투나 세트피스 한 방에 대부분의 희망을 걸어야 한다. 레체 원정은 피사에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두 팀 모두 화력은 낮고 실점은 피하는 스타일이라 저득점 흐름이 예상된다. 레체는 홈 이점과 좀 더 적극적인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피사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구조라 공격 전개가 쉽게 막힐 수 있다. 결국 작은 상황에서의 결정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감안하면 레체가 근소하게 앞선다. 네 번째 경기 앙제 대 낭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앙제는 최근 4경기 3승으로 흐름이 급격히 좋아졌다. 팀 조직력이 안정되며 전환 속도와 역습 효율도 크게 올라갔다. 시디키 셰리프의 최근 폼 상승은 공격의 핵심 동력이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중원 장악력이 좋아 전방까지 볼 전달이 매끄럽다. 이번 더비전은 템포를 주도하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낭트는 최근 6경기 무승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수비 불안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안토니 로페스의 선방에 의존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많다. 득점 루트가 단조롭고 전방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워 위협이 적다. 더비전이어서 투지는 높겠지만 전체적인 폼은 떨어진 상태다. 원정 경기력도 매우 불안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 최근 경기력과 팀 분위기에서 앙제가 확실히 우세하다. 낭트는 더비 특유의 에너지를 활용하겠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낮다. 앙제는 템포 조절과 역습 모두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낭트는 경기 흐름이 밀릴수록 실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경기 주도권과 기세는 모두 앙제 쪽으로 기울어 있다. 5번째 경기 웨스브로 대 셰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WBA는 이번 시즌 수비력이 떨어지며 흔들리고 있지만 홈에서는 강하다. 더 호손스에서의 압박과 활동량은 원정 때보다 훨씬 높게 유지된다. 중원 전환 속도는 느리지만 롱볼과 측면 역습은 위협적이다. 마자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야 승산이 생긴다.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셰필드의 피지컬과 압박에 대비해 세컨볼 회수 싸움이 핵심이 될 것이다. 셰필드는 기복이 심하고 실점이 잦지만 경기 템포는 적극적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며 하메르의 킥력은 확실한 무기다. 중원 압박은 강하지만 뒷공간 케어가 느슨해 위험한 장면이 자주 나온다. 원정에서는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득점 기대치가 낮아진다. 전술적인 디테일은 부족하지만 투지와 활동량은 꾸준하다. WBA의 느린 전개를 겨냥해 빠르게 템포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두 팀 모두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흐름도 비슷하게 불안하다. WBA의 홈 강세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셰필드는 투지로 승부를 보겠지만 수비 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두 팀 모두 먼저 실점하면 극도로 수세적인 경기 운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흐름을 봤을 때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6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내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며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다. 홈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기가 많아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쿠보의 개인 기술이 거의 유일한 공격 루트로 작동하고 있다. 중원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라인의 커버 범위도 좁아 실수가 잦다. 그러나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조금은 올라가며 결정력도 나아지는 편이다. 지로나전은 점유율을 높이고 전방 압박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지로나는 수비 불안과 잦은 무승부로 강등권까지 추락했다.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마무리에서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 치강코프의 측면 돌파가 살아야 득점 가능성이 생긴다. 전술 구조가 직선적이라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은 의외로 안정적이며 수비 집중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철저히 역습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과 선수 퀄리티는 소시에다드가 우위지만 최근 흐름은 지로나가 더 안정적이다. 소시에다드는 라인을 올리며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로나의 역습 한 방은 소시에다드에게 충분히 위협적이다. 양팀 모두 불안한 수비력 탓에 경기 전개가 예측보다 난전이 될 수 있다. 핸디캡 기준에서는 지로나 우세, 결과는 무승부 혹은 지로나의 이변도 충분하다.